네, 앞에 계신 저희 청년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최병주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현재 부동산 금융 규제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과 절대 대출 한도 제한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자수성가형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정책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 소득 초과를 탈락하는 사실상의 결혼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또 소득이 충분해도 절대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서울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청년 세대의 사다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수성가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상속, 증여, 자산이 많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반면에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상층들, 즉 열심히 살아온 저 같은 청년들은 가장 규제에 묶이는 아이러니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부 합산이 아닌 1인당 평균 소득 기준으로 정책 대출을 재설계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출산 친화적 금융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라면 합산 소득을 단순히 2인 기준이 아닌 3인 기준으로 나누어 정책 접근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결혼이 불이익이 되지 않고 출산이 금융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목동은 투기 중심 지역이 아니라 교육과 재건축을 기반으로 한 실수요 중심의 중산층 지역입니다. 현재는 타 지역에서 출산 후 학군을 위해 전월세로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 이동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소득 기준과 출산 친화적 금융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곳에서 출산하고 이곳에서 정착하며 지역에 장기적으로 뿌리 내리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이동이 아닌 정착 기반의 지역 구조가 형성될 때 출산율도 지역 공동체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로소득이 상승한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절대 대출 한도 6억을 완화하는 별도 트랙을 마련해 성실한 근로와 성장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없애는 규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중상층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본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그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다 보면 예상치 않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책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규원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이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저는 요즘 정책 내놓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의견을 듣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수혜계층이나 피해계층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생각하고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말에 장동혁 당대표께서 이제 국민고충센터를 열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700여 건 약간 안 되는데 그걸 다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분류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생각이 국회에서도 이제 국힘당에서도 입법 폭탄을 한번 던져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의견 받은 것도 있고 하면 아마 또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국회에서 정부에서 많이 나오면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전문가 몇 분 모으셔가지고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빵꾸가 있다. 여기에 구멍이 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또 허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바로 입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고충센터 자료는 아마 좀 더 정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전부 다 공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부동산 특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의 안 하면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아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그냥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면 잘 될 거라는 선의에 기대어 정책을 만들면 늘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책은 수립하는 것보다 뼈대를 세우는 것보다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해보고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자고 하는데 고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늘 우리 국민의힘은 무슨 정책을 할 때 발목을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늘 문제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거 치우느라고 저희 국민의힘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재경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아마 지금 우리 최병주 우리 뭐라고 불러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주택시장을 보는 것은 단순히 투기냐 아니냐, 그리고 가진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 이 갈라치기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주택 마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제기하신 의견을 국민의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결혼 친화적 그리고 자녀 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설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양한 정책 금융 패키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을 하게 되고 관련되는 금융 패키지를 종합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부 간의 소득을 합산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여러 가지 주택 구입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자산이라든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도를 고려한 심사 체계라든지 이런 기준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을 끝까지 믿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려면, 글쎄 지금 우리 최병주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환 능력에 맞춘 그런 대출이 아니고, 저희 나라는 뭐 사실 여야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조금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게 크게 조금 큰 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기회를 여러 번 주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미리 따로따로 집을 마련해 놓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도 미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수요나 니즈는 다양한데 현실의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걸 맞춰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내는 돈은 5%도 안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적하신 그런 능력에 따른 상황 계획에 맞춘 대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쪽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